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10kg 분들 뛰시는 분들 중에서 45분을 정도 타겟으로 해서 목표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45분을 못 뛰는 이유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이 구간이 포진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45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봤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본론으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구. 왜 갑자기 축구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종종 이제 이 구간대 러너분들 중에서 축구랑 같이 이제 러닝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제 일정 수준의 이제 레벨이 이제 되시고, 그리고 이제 마라톤 기록에 대한 이제 욕심이 더 생기셨다면은 축구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는 제가 좀 말립니다. 그냥 보기만 하시고 축구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축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이제 러너로서 축구는 이제 지연성 근육통을 만들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축구는 다양한 능력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유산소도 필요하고 순간적인 스프린트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산소적인 능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방향전환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또 근력 훈련까지도 됩니다. 그리고 막상 이게 축구를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부상의 우려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뭐 살살 해야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좀 몸이 또 풀리기도 하고 어느 정도 승부욕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승부욕이 또 생기다 보면은 살짝 이게 또 과격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기치 못하게 부상이라는 또 리스크를 안고 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축구라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되려 축구 선수들이 부상이 좀 많죠. 그래서 이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좀 크기 때문에 축구를 안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마라톤 훈련 초기에는 축구를 이제 같이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부상에 대한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나 상당히 이제 돔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마라톤 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축구를 보통 안 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간의 러너들은 담배를 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트 그리고 마스터즈 초고수들 중에서는 거의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 정도 레벨에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담배를 안 피는 노력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분 이 구간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분 정도 되는 구간대에서는 종종 담배를 피시는 러너들도 있어요. 인터벌과 꾸준한 마일리지와 뭐 카보나와 이런 것들을 다 구매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담배에 대한 욕구를 놓지 못했다, 그거를 포기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참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이제 잠재력을 최대한 뽑아내고 싶으시다면은 담배를 끊는 게 좋습니다. 담배라는 이 억제기를 다하는 거는 상당히 마라톤에서는 치명적이에요. 되려 뭐 보디빌딩의 훈련이나 단거리 스프린터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겠죠. 절대 낫다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는 건데, 유산소를 베이스로 하는 우리는 심폐지구력이 상당히 매우 중요한 이 스포츠에서 담배를 핀다는 거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기울여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경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담배를 끊어주시는 게 상당히 기록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10km에서 10초와 20초를 줄이기 위해서 거의 1년이나 반기 농사를 이제 짓고요. 매주마다 수요일날 이제 인터벌을 하고 월 마일리지 600에서 700km를 뛰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침 치료를 이제 받는 리커버리 투자를 하는데요.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기록에 욕심이 생기셨다고 하신다면은 담배를 안 피시는 게 좋습니다. 담배를 안 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담배값 4,500원 정도 하죠. 그거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덜 노력하고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세이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어에 대한 비용, 리커버리도 아무래도 또 빨라지겠죠. 담배를 안 피웠을 때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까지 또 생각을 한다면은 성장에 대한 엑셀레이터를 더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키대 몸이 105kg가 안 됩니다. 좀 과체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체중은 건강해서의 과체중이 아닙니다. 저는 퍼포먼스적으로 이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키대 몸이 제 생각에는 105kg가 넘어간다면 이 마라토너로서 러너로서 조금 핸디캡을 갖고 뛰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10kg 부분은 지구력에다가 이제 스피드를 이제 붙이는 경기인데, 그래서 더더욱 체중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발목이라든지 무릎, 고관절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이제 부상 리스크를 안고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유리몸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인터벌이랑 이런 걸 병행했을 때도 부상 리스크가 더더욱 커집니다. 인터벌은 성장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인터벌을 할 때마다 리스크를 안고 뛴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우리 체중은 우리 종목에서 우리 같은 러너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쩌면은 월 마일리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위해서 굳이 뛰지 않더라도 먹는 시간에 일을 한다든지 먹는 시간에 차라리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되려 더 오히려 놀면서도 성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인터벌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맨날 그냥 조깅만 뛰고요, 그냥 크루에서만 뛰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10kg 성장을 바란다? 이거는 사실상 욕심이거든요.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 다들 아실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는 성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귀찮고 이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제 성장을 위해서 인터벌을 이번 시즌 동아마라톤을 준비하면서 꾸준하게 했고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꼭 합니다. 저도 인터벌은 꼭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매일 편하게 조깅만 하는 거는 기록 상승에 이제 한계가 있고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인터벌 훈련도 있고요, LSD 훈련도 있고요, 파틀렉 훈련도 있고요, 변속주 훈련도 있고요, 템포런 이런 LT 역치주로 뛰는 그런 훈련도 있고요. 다양한 페이스에서 다양한 거리와 페이스를 믹스해서 뛰어보는 어떤 다양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하게만 뛰시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월 마일리지가 부족합니다. 네, 아까랑 역사적이게 반대예요. 빨리 뛰는 것만 하시면 또 안 돼요. 물론 빨리 뛰는 게 중요하지만 빨리 뛰는 것 플러스 이제 마일리지에 약간의 집착이 좀 필요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과 질의 적절한 조합으로, 그래서 이 마일리지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려고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서두르게 되면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즌마다 조금씩 동아마라톤을 준비했을 때는 500km로 준비해 본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 가을 시즌을 준비할 때는 600km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볼륨을 늘려가면서 인터벌과 이런 포인트 훈련까지 믹스를 해 주셔야지 우리 몸이 점진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도 당연히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일리지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좋아지는 거는 이제 유산소 대사가 계속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지방을 갖다가 이제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기술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 러닝 이코노미가 좋아진다고 하죠. 누군가는 20km를 이렇게 급수나 보급 없이도 잘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다면 20km를 뛰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의 러닝 이코노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토콘드리아나 우리가 미세 근육들 있죠. 발목의 탄성이라든지 정경골근이라고 해서 앞쪽 있죠. 신스프린트 그쪽 앞쪽 근육이 또 발달한다든지, 탄성 같은 경우도 발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미세 근육들이 또 발달하는 데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쌓아 나가면서 차차 발달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깅에 대한 마일리지도 전에 네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인터벌만큼이나 같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제 클래스 원들을 보니까 10km 한 45분 이 구간이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45분 이 구간대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왜 45분대를 못 깨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제 달리기 하는데 프로그램을 잘 넣어주시면은 분명히 이제 45분을 이제 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혼자서 이제 각자 자리에서 각자 크루에서 한번 잘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내가 혼자 하기 좀 어렵다, 일주일에 한 번 인터벌 이런 좀 포인트 훈련들을 한번 잡아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번에 클래스를 또 3기 화석 클래스 3기를 또 운영을 하니까 한번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 저랑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왜냐면은 가깝잖아요. 시간도 덜 들이고 돈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성장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혼자서 인터뷰 같은 경우는 잘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클래스가 필요하시거나 약간 외부의 통제성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반포반이랑 공릉반이 있는데 이제 위치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